김소월의 접동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의붓 어미의 시샘에 억울하게 죽은 소녀가 접동새가 되어 동생들을 그리워하는 전래설화, 우리가 접동새 설화라고 하는데, 그것을 차용하여 애절한 혈육의 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는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적 상황에서 겪은 우리 민족의 한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되는 오랍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야삼경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자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몇 번 끊자 한 번에? 3번 끊어요. 그러니까 3음보예요. 그다음 하나 둘 셋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자 네자 다섯자 합쳐서 7자 다섯자. 죽어서도 못 잊어 7자 차마 못 잊어 다섯자. 자, 이걸 기본 틀로 해가지고 이산저산 옮아가며 8자 슬피 웁니다. 변형 5자. 자, 그 다음에 아홉이나 남아되는 8자 오랩동생을 5자. 3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음수율은 7호조이다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시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동 아우레비 접동 접동새의 울음소리고요. 우리가 접동새를 다른 말로 귀척도 때는 소쩍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쩍새, 귀척도, 접동새 같은 말로 보고요. 전부 다 무엇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그렇죠. 한의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 전체 읽어봤더니 누이가 나와요. 접동새 설화에, 그죠? 그 누이의 화신이고요. 접동새 설화를 환기, 불러일으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우레비 접동이라고 하는 걸 잠깐 보니까 아홉 오레비예요. 그러니까 9명의 오레비가 되기도 하고요. 아우 오레비라고도 하고요. 그래가지고서나 우리가 이제는 전체를 보면 A, B, A형 접동 아우레비 접동 A, B, A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그걸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접동 일부러 끊었죠? 끊음으로써 공간적으로 소리가 확대되는 효과를 준다. 그 다음에 접동설화를 불러일으켜서 뒤에 나오는 2년과 3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년은 접동새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네요.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서북지방에 있는 강이고요. 시인인 김소월이 이쪽 출신이라는 거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시인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듣던 설화를 가지고 시로 형성화했다라고 이해될 것 같아요. 가람가 강가에 살던 누나는 화자의 누나예요. 시적 대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자, 1년하고 연결시키면 새가 운다가 될 것이고요. 2년하고 연결시키면 이 누나가 운다가 연결될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새하고 누나는 동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년,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죽은 누나의 울음소리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옛날이니까 이거는 화자의 누나가 아니에요. 설화로 넘어온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이 누나는 화자의 누나? 아니, 설화 속의 누나. 그 설화 속의 누나가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자, 결국 설화 속의 누나가 죽게 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화자의 누나가 죽게 되는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자, 의붓어미 시샘에 죽는 거, 이런 걸 우리는 계모 박해형 설화라고 합니다. 접동세 설화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접동세 설화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누이의 비극적인 죽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붓어미 시샘에 죽은 누나,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영탄법이네. 불설워 몹시 서러워.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우리 누나, 설화 속의 누나와 화자의 누나를 동시하고 있다. 동일시하고 있다. 왜? 우리라고 했잖아. 근데 시샘에 죽은 건 좀 전에 설화였잖아. 그래서 우리를 화자만이 아닌 독자 모두라고 해석할 때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어떤 민족적 보편성으로 확장을 시켰다. 왜? 설화라고 하는 것이 민족 단위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 아니라 나 플러스 독자 이래버리면은 우리는 설화 속의 이야기니까 민족적 보편성 여기까지 확장이 된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죽어서도 못 접동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접동세는 죽은 누나의 화신이고요. 한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연, 죽어서도 접동세가 된 누나. 아홉이나 남아되는 오랍동생을, 아홉이나 남아되는 아홉 정도나 되는 오랍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그리움이죠. 거기다 차마라고 하는 부사를 씀으로써 어떤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야 삼경, 삼경 무렵의 밤, 삼경, 이거는 고전 시가에도 자주 나오는 시간대에, 그죠? 밤 11시부터 1시. 남다 자는 밤이 깊으면 왜 남 잘 때 울죠? 라고 한다면 계모의 눈을 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산 저산 옮아가며 슬피웁니다. 자신의 슬픔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누나의 한이 형성화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혈육에 대한 정한, 그리움이라고 보기도 하겠네요. 오연, 애절한 혈육에 대한 정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핵심 정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다룰 만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유시 서정시 전통적 애상이라는 건 슬픔이죠. 설화를 이용하고 있는 민요적이고 시골틱하다. 접동세 설화를 모티프로 쓰고 있다. 현실의 비극적인 삶을 초국하려는 혈육의 정이다.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은 뭐 간단해요. 접동, 아우레비 접동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확실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또 접동이라고 하는 게 접동세 울음소리였죠. 의성어였어요. AABA형 통사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접동세 울음소리인 접동을 행을 바꾸고 반복함으로써 그 소리가 공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시 전체에 비극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우레비는 아홉 오레비의 활음조이다. 부드럽게 발음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서북지방의 접동세설을 활용하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한을 표현하고 있다. 자, 접동세설화 어떤 건가 볼까요?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름 치던 시절에 진두강가에 10명의 남매가 살았는데 많이도 살았다. 아오보레비가 여기서 나왔나 봐요.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는 계모를 받아들였다. 늘 여기서 문제야. 근데 꼭 계모가 나빠.
계모는 매우 포악하여 전체에게서 난 아이들을 학대했다. 10남매 중 맞이인 소우녀는 혼기가 되어 어느 도령과 혼약을 맺었는데 도령의 집은 매우 부유해서 소녀의 집에 많은 예물을 보냈다. 이를 시기한 계모는 소우녀를 장롱에 가지고 잿더미 속에서 소녀의 죽은 호는 접동새가 되어 날아올랐다. 접동새가 된 소녀는 계모를 무서워하여 남들이 다 자는 밤에만 나타나 9명의 동생들을 걱정하며 슬피 울었다고 한다. 둥둥둥둥둥. 여기까지가 저 북한 땅에 있는 서북지방의 접동새 설화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접동새 설화라는 소재는 전통적인 시가에서 한을 표상하는 소재로 흔히 등장하는 소재이다. 그래서 한의 정서를 노래한다라고 하는데 딱 맞는 소재이다. 거기다가 이 설화죠. 설화니까는 민족적 단위로 전해지는 전설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개인적 시인이나 화자나 개인적인 한의 정서를 보편적인 한의 정서로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화자의 누이예요. 여긴 접동새 설화의 누이예요. 원래는 같은 누이는 아니죠. 다른 누이라고 봐야죠. 일정 정도 거리감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2년과 3년을 넘어서서 우리 누나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결국은 화자의 누이에 접동새 설화의 누이가 확장이 돼서 포함되고 이것이 민족 단위의 보편성으로 넘어가고 있다. 시상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화자는 자신의 누나와 설화 속의 누나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누나의 분신인 접동새는 동생들 때문에 자유롭게 날아가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데 이것이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내재해 있는 한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누나라는 시어의 우리를 화자만이 아닌 독자 모두의 의미로 볼 때 화자의 누나뿐만 아니라 독자 모두의 누나라는 의미를 획득하여 민족적 보편성을 획득한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월의 접동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